대구 서문시장 한복판. 구멍난 운동화에 낡은 점퍼를 입은 75살 할머니가 매일 같은 시간 정육점을 찾아와 소고기 150만 원어치를 현금으로 사간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혹시 보이스피싱에 당한 건 아닐까? 누군가 뒤에서 노인을 이용해 돈 세탁을 시키는 건 아닐까? 의심부터 들지 않으셨나요? 겉으로는 폐지 줍는 가난한 노인처럼 보이지만 통장에는 22억이 넘는 돈이 있고 매일 시장에서 사간 고기와 반찬, 과일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150만 원씩 소고기를 사간 이 할머니. 과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그 큰 돈을 쓰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숨겨진 진실을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밝혀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대구 서문시장 한복판. 25년째 정육점을 지키고 있는 상민 정육점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날도 점심 손님이 빠져나가고 잠시 숨 돌릴 듯한 오후 2시가 되려던 참이었다. 가게 문이 삐걱 열리더니 허리가 굽은 노인 한 분이 천천히 들어섰다. 낡은 꽃무늬 블라우스에 해진 바지. 앞코가 닳아 구멍난 운동화, 머리는 새치가 뒤섞여 엉켜 있었고 오래된 점퍼엔 세월의 먼지가 그대로 묻어 있었다. 상민은 본능적으로 시장 구경만 하다 가시겠구나 싶어 대충 인사하려다 어쩐지 마음이 쓰여 다시 허리를 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님, 뭐 찾으세요? 할머니는 말없이 한참 진열대를 바라보다가 간판에 적힌 글자를 더듬듯 읽었다. 여기 한우 있나요? 그럼요, 예,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도축한 한우에 어떤 부위로 드릴까요?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믿기지 않는 말을 툭 던졌다. 그럼 제일 좋은 걸로 10kg 주세요. 상민은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예, 할머님, 다시 한 번만. 한우 소고기요, 10kg.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돌아갔다. 1kg에 15만 원, 10kg면 150만 원이다. 개인이 한 번에 사갈 양도 아니고 무엇보다 눈앞의 할머니 모습과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금액이었다. 할머님, 10kg면 어른 여러 명이 며칠을 먹고도 남는 양인데요. 혹시 1kg이랑 착각하신 건 아니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낡은 손가방을 천천히 열었다. 구겨진 휴지와 약봉투들 사이에서 한 겹 더 접힌 갈색 봉투 하나가 나왔다. 할머니가 봉투를 펼치는 순간 상민은 숨을 삼켰다. 봉투 안에는 빳빳한 5만 원짜리 새 지폐가 가지런히 들어있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폐를 한 장 한 장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딱 25, 26, 30. 정확히 30장 150만 원이었다. 여기요. 모자라진 않을 거예요. 낡은 옷과 구멍난 운동화, 거친 손과는 어울리지 않는 새 돈 묶음. 상민은 더 이상 물을 말도 못하고 돈을 받아들었다. 새 지폐 특유의 잉크 냄새가 코끝에 스며들었다. 고기가 좀 많아서 손질하고 포장하려면 시간 좀 걸립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예, 거기 앉아 있을게요. 할머니는 가게 구석 의자에 가만히 앉았다. 휴대전화도 꺼내지 않고 시장 구경도 하지 않고 그저 두 손을 무릎에 올린 채 허공을 멍하니 바라봤다. 마치 시간이 멈춘 흑백 사진 속 인물처럼 미동조차 없었다. 한참 만에 1kg씩 정성껏 나눈 한우 10kg이 포장되었다. 아이스박스 2개에 나눠 담으니 제법 묵직했다. 할머님, 이걸 어떻게 가져가세요? 택시를 불러드릴까요? 아니야. 밖에 리어카 가져왔어. 거기 싣고 가면 돼. 가게 밖 인도에는 오래된 리어카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 손잡이는 헝겊과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고 바퀴에서는 조금만 움직여도 끽 소리가 났다. 안에는 찌그러진 캔, 박스 조각, 고철 몇 개가 남아 있었다. 딱 봐도 폐지와 빈 병을 주워 생계를 이어가던 흔적이었다.
상민은 아이스박스를 조심스레 실어주었다. 그때 할머니가 무심하게 한마디를 덧붙였다. 내일도 올게요. 오늘이랑 똑같이 준비해줘요. 네, 매일이요. 응, 매일. 리어카 바퀴가 삐걱거리며 시장 골목 끝으로 멀어졌다. 상민은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멍한 눈으로 서 있었다. 그날 저녁 상민은 집에서 아내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구멍 난 운동화에 폐지 줍던 분 같은데 하루에 150만 원씩 현금으로. 그것도 새 돈으로만 내고 가. 그것도 내일 또 온다네. 아내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요즘 노인들 상대로 사기 많다던데. 혹시 누가 뒤에서 시키는 거 아냐? 돈 세탁 같은 거라든지. 그 말이 상민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2시. 할머니는 전날과 똑같은 시각, 똑같은 옷차림으로 나타났다. 역시나 150만 원어치 한우 10kg, 역시나 새돈 30장.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이쯤 되자 상민만 이상하게 여긴 게 아니었다.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 할머니 아침에는 오복 과일 가게 와서 20만 원어치 과일도 몽땅 사가. 또 윤여사네 반찬 가게에서도 30만 원어치씩 포장해 가더라고. 과일 가게 이 과장, 반찬 가게 윤여사가 하나둘 같은 증언을 내놓았다. 옷차림만 보면 기초수급자처럼 보이는데 하루에 2에서 300만 원씩 쓰고 다니는 거야. 그것도 다 새 돈이야. 뭔가 이상해. 정육점, 과일 가게, 반찬 가게 모두 합치면 며칠 사이에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거 진짜 큰 범죄에 이용당하는 거면 어쩌노? 알고도 계속 팔아주면 우리도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결국 상민은 서문시장 관할 파출소를 찾아가 평소 안면이 있던 최승민 순경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생활이 어려워 보이는 할머니가 매일 똑같은 시간에 와서 150만 원씩 새 현금으로 소고기를 삽니다. 과일, 반찬까지 합하면 금액이 상당해요. 혹시 노인 상대 사기나 돈 세탁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순경은 잠시 수첩에 메모를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만 들어도 충분히 수상합니다. 내일 제가 서문시장으로 나가서 직접 지켜보죠. 너무 티는 내지 말고 평소처럼만 하세요. 다음 날 상민의 정육점 맞은편 포장마차에 사복 차림의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모자를 눌러쓰고 신문을 보고 있었지만 그가 수시로 고개를 들어 가게 안을 살피는 걸 눈썰미 좋은 상인들은 눈치챘다. 최승민 순경이었다. 오후 2시 정각 기다렸다는 듯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나타났다. 오늘따라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고 손등 여기저기에 작은 반창고가 붙어 있었다. 오늘도 어제랑 똑같이요. 할머니는 말을 아꼈다. 다만 휴대전화가 울리자 다급히 전화를 받았다. 예, 지금 가는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요. 네. 짧은 통화 후 할머니의 표정에는 분명한 조급함이 서려 있었다. 고기가 포장되는 내내 수시로 시간을 확인하며 가게 밖을 불안하게 내다봤다. 할머님, 많이 급한 일 있으신가 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끝납니다. 돈을 꺼내려다 지폐 한 장을 떨어뜨리자 할머니는 거의 주저앉다시피 허리를 숙여 그 장 한 장을 애타게 주워 올렸다. 그 떨리는 손끝을 보며 상민과 최순경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포장이 끝나고 할머니는 리어카의 고기를 싣자마자 거의 달리듯 서문시장을 빠져나갔다. 최순경은 신문을 접고 천천히 그러나 놓치지 않을 거리에서 그 뒤를 따라갔다. 잠시 후 상민에게 최순경에게서 전화가 왔다. 집까지 쫓아갔는데 골목이 복잡해서 잠깐 놓쳤습니다. 위치는 대략 알겠어요. 내일은 집 근처에서 잠복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오후 2시기 막힌 일이 벌어졌다. 한 번도 시간을 어긴 적 없던 할머니가 그날은 끝내 시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2시 10분, 2시 20분, 2시 30분 가게 안팎이 술렁였다.
상민은 결국 못 참고 가게 문을 닫다시피 하며 시장 통장 박노인 최순경과 함께 할머니가 산다는 달동네로 향했다. 골목을 몇 번 돌고 가파른 비탈길을 올라가자 허름한 판잣집들이 모여 있는 곳에 다다랐다. 그 가운데 녹슨 함석 지붕을 인 작은 집 한 채 앞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말순이 할매가 마당에 쓰러져 있더라고. 방금 119에 연락했어요. 문 안쪽을 들여다보니 마당 한켠에 업소용 냉장고 2대가 덩그러니 서 있었다. 문이 반쯤 열린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 앞바닥에는 박말순 할머니가 축 늘어진 채 누워 있었고 동네 사람들이 곁에서 부채질을 했다. 곁에는 펼쳐진 공책 한 권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최순경이 재빨리 집어들었다. 5월 1일 정육 150만 원, 과일 20만 원, 반찬 30만 원 합계 200. 5월 2일 정육 150 과일 20 반찬 30 떡 12꼬르 210. 매일매일 서문시장에서 뭘 얼마나 샀는지. 날짜와 금액, 가게 이름이 꼼꼼히 적혀 있었다. 페이지 한쪽에는 무지개 보육원, 성심노인센터, 요셉 노숙인 쉼터 같은 이름들이 빼곡했다. 이건 물건 산장부네요. 그리고 할머니 머리맡 작은 서랍이 반쯤 열려 있었다. 그 안에는 은행 통장과 종이 서류 여러 장,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최순경이 통장을 펼쳐보더니 그대로 얼어붙었다. 22억 7천만 원. 예, 그렇게 많은 돈이. 상민이 되물었다. 잔액이 22억 7천만 원입니다. 몇 달 전 30억이 한 번에 들어온 기록도 있고요. 숨이 턱 막혔다. 폐지를 줍던 할머니 통장에 22억이라니. 시장 사람들의 입에서는 자연스레 이런 말이 나왔다. 역시 큰 범죄에 휘말린 거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곧 구급차와 경찰차, 형사들이 도착했다. 할머니는 응급실로 급히 실려갔고 집안은 촬영과 압수수색으로 분주해졌다. 모두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가정이 지배했다. 이건 노인을 이용한 거액 범죄다. 다행히 박말순 할머니는 응급실에서 의식을 회복했다. 의사는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성 쇼크, 기저질환 악화가 겹쳤습니다. 라고 설명했다. 잠시 후 병실에는 최승민 순경과 형사 1명, 그리고 상민이 들어섰다.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할머님, 실례를 무릅쓰고 몇 가지 여쭤봐야 합니다. 최순경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댁에서 통장과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통장에 큰 금액이 찍혀 있더군요. 그 돈이 어디에서 온 건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산소포에 가려진 할머니의 입술이 살짝 떨렸다. 결국 들켰네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 돈 범죄 자금 아니에요. 복권 당첨금이에요. 복권이요? 로또 1등 석 달 전에요. 30억짜리였는데 세금 떼고 22억 조금 넘게 받았어요. 병실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잠시 후 최순경이 서랍 속 서류를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확인해 보니 실제 로또 당첨 확인서와 은행 서류가 있었습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나 수수께끼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럼 할머님, 왜 그 큰 돈을 매일 시장에서 현금으로 쓰신 건가요? 장부엔 보육원, 노인센터, 쉼터 이름들이 잔뜩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의 시선이 허공을 향했다. 오래 눌러 담았던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럼 처음부터 말해야겠네요. 우리 영호 이야기부터. 32 말 그대로 효자였다. 몸은 야위었어도 늘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엄마,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한우실컷 사줄게. 우리 엄마 평생 남들 집 청소해주고 설거지해주면서 나 키웠잖아. 이제 내가 갚을 차례야. 영호는 작은 회사 사무직 일을 그만두고 건설 현장 일용직을 시작했다. 힘들어도 불평 한마디 안 했다.
첫 월급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리고 그날 아침 영호는 새벽부터 일어나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오늘 저녁 기대해. 내 꿈 드디어 이루는 날이야. 뭔 꿈인데 그래, 사람을 설레게. 비밀, 저녁에 소고기 들고 올게요. 엄마 제일 좋아하는 부위로. 그날 저녁 영호는 서문시장 정육점에서 한우 꽃등심과 갈비살을 사들고 집으로 향했다. 양손이 묵직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오늘은 엄마 배 터지게 먹여야지.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으로 바뀌었다. 영호는 봉투를 꼭 쥐고 길을 건너기 시작했다. 그 순간 멀리서 타이어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쾅! 음주운전 차량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로 돌진했고 영호는 그대로 튕겨나갔다. 두 손은 끝까지 소고기 봉투를 놓지 않았다. 병원 응급실에서 박말순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붙잡았다. 영호야, 엄마다. 엄마 왔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아들이 마지막 힘을 짜내 속삭였다. 엄마, 소고기 사왔어. 오늘 많이 먹어.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그 아이 손에서 소고기 봉투가 또르르 떨어졌어요. 그게 내 눈앞에서 본 우리 영호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장례식 날 할머니는 영정사진 앞에 소고기를 올려두고 말했다. 영호야, 이게 너가 엄마 주려고 산 고기지. 이번엔 너가 먼저 배불리 먹어라. 엄마는 나중에 먹을게. 그러나 그 이후 고기는 목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날 이후 할머니의 삶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몇 번이나 생각했어. 나도 같이 가버릴까. 근데 영호가 너무 착한 애라. 내가 그러면 좋아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하루하루 버텼어요. 새벽마다 리어카 끌고 나가 폐지 줍고 남은 반찬 얻어와서 나눠주고 그렇게 2년이 흘렀다. 올해 2월 어느 날 영호가 세상을 떠난 지 딱 2돌 되는 날. 할머니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 기일 같은 날 복권 사면 행운 온다고. 웃기다. 그래도 한번 사볼까? 영호 생일과 기일 둘의 숫자를 섞어 번호를 찍고 로또를 한 장 샀다. 기대는 없었다. 그런데 며칠 후 뉴스에서 당첨 번호를 보고 할머니는 손에 쥔 종이를 떨어뜨릴 뻔했다. 1등 30억. 처음엔 하늘이 날 놀리는 줄 알았어요. 영호 있을 땐 한 번도 안 주더니 왜 이제 와서 이런 돈을 주나 화가 났어요. 당첨금을 수령한 날 병원에서 들은 또 한마디. 강경화 말기 길어야 1년. 그 얘기를 듣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아, 이제 곧 영호한테 갈 수 있겠구나. 근데 그 전에 이 돈을 그냥 가지고 죽는 건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때 떠오른 게 바로 아들의 꿈이었다. 첫 월급 타면 엄마 배 터지게 소고기 사주겠다고 노래를 부르던 애였어요. 근데 결국 해보지도 못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래, 그럼 내가 대신 해주자. 엄마 대신 세상에 있는 영호들 배를 채워주자. 그래서 할머니는 결심했다. 이 돈 다 쓰고 가자. 다 쓰되 배고픈 사람들한테. 좋은 거 한 번도 못 먹어본 사람들한테. 어린이집 보육원, 노인센터, 노숙인 쉼터. 박말순 할머니의 장부에 적힌 이름들이다. 좋은 고기, 싱싱한 과일, 반찬, 떡. 혼자 하려니 티가 안 나야 해서 그냥 제가 직접 시장 돌아다니며 사서 냉장고 채운 거예요. 그래서 매일 150만 원씩 소고기를 사간 할머니가 돼버린 거죠. 할머니는 힘겹게 웃었다. 누가 보면 미쳤다고 하겠지요. 근데 전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우리 영호가 못 이룬 꿈을 엄마가 대신 이뤄주는 거니까. 병실 안은 눈물로 가득했다. 최승민 순경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할머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큰 오해를 했습니다. 미안할 건 없어요. 내가 숨어서 하니까 의심받을 만했지요.
할머니는 상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근데 이제 혼자 하긴 힘이 붙여요. 솔직히 요즘 숨이 차서 리어카 끌고 시장 도는 것만 해도 벅차요. 상민은 그 자리에서 대답했다. 할머님, 이제 혼자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같이 할게요. 그날 이후 서문시장은 달라졌다. 정육점 상민은 한우 150만 원어치를 100만 원만 받기로 했다. 나머지는 자신이 부담하기로 했다. 처음엔 할머니가 완강히 거부했다. 안 돼요. 그럼 내가 남 좋은 일 시키겠다고 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할머님, 이젠 우리도 이 일에 껴주셔야 해요. 같이 해야 더 오래,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과일 가게 이 과장은 과일을 반값에 내주고 반찬 가게 윤 여사는 반찬을 넉넉히 담아보내며 한 푼도 받지 않는 날이 더 많아졌다. 쌀 가게에 떡집, 김치 가게, 심지어 공구상까지도 나름의 방법으로 동참했다. 시장 입구에는 큰 공용 냉장고가 설치됐다. 이름하여 영호의 나눔 냉장고, 누구든지 채우고 누구든지 가져갈 수 있는 냉장고였다. 냉장고 문엔 시장 사람들이 함께 적은 문구가 붙어 있었다. 함께 나누는 한 끼 우리 영호가 꿈꾸던 세상. 지역 신문과 방송에도 이 이야기가 소개됐다. 폐지 줍던 75세 할머니 로또 1등 당첨금으로 매일 소고기 나눔 같은 제목이 붙었다. 처음엔 얼굴을 가리고 인터뷰하던 할머니는 상인들과 복지시설 직원들의 설득 끝에 마스크를 벗고 조심히 말했다.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냥 배고픈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좋아할 일을 하고 싶다. 그 마음 하나로 하는 겁니다. 화면 속에서 할머니는 수줍게 웃고 있었다. 대구시는 박말순 할머니에게 공로 표창을 수여했다. 시청 당당에서 열린 행사에서 할머니는 한복을 차려입고 단상에 올랐다. 사실 저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아이 하나 키우려고 평생 일하던 엄마였어요. 그 아이가 먼저 하늘로 가고 전 매일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로또 당첨금이 제게 마지막 숙제를 줬다고 생각해요. 영호야, 우리가 못했던 일을 엄마가 대신 한다. 그렇게요. 이상은 우리 아들 몫입니다. 강당 안 곳곳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맨 뒷줄에서 상민과 시장 상인들이 손이 아프도록 박수를 쳤다. 하지만 기적 같은 나눔 뒤에도 몸은 솔직했다. 간경화 말기 할머니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다. 그래도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시장에 나왔다. 이제는 직접 리어카를 끌지 않아도 됐다. 자원봉사자들이, 상인들이, 배달기사들이 나서서 함께 움직였다. 어느 봄날 결국 할머니는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이번엔 의사도 조심스레 말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병실로 몰려왔다. 할머니, 저 기억나세요? 홈리스 쉼터 철민이에요. 할머니가 보내준 불고기 덕에 다시 사람다운 기분이 뭔지 알았어요. 저 성심노인센터 김씨예요. 그때 갈비탕 먹고 기운나서 다시 경비 일 시작했어요. 시립보육원 지민이에요. 할머니가 보내준 소고기 도시락 먹고 나도 커서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다짐했어요. 아이부터 노인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고맙습니다라는 한마디를 전하러 왔다. 할머니는 하나하나 눈을 맞추며 손을 잡아주었다. 그래, 잘 살아요. 나보다 오래오래 배부르게 따뜻하게. 침상머리에는 영호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모두가 돌아간 밤 병실엔 상민과 몇몇 시장 사람들이 남았다. 할머님, 조금만 더 계시면 안 돼요. 서문시장 사람들 다 할머님 필요해요. 상민이 울먹였다. 할머니는 희미한 미소로 대답했다. 아니야, 난 이제 충분해요. 내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요. 남은 건 우리 영호 만나러 가는 것뿐이지. 마지막 순간 할머니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영호야, 엄마다. 이제 밥 먹자.
그 말을 끝으로 숨결은 조용히 멈췄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나눔을 남긴 채 한 어머니가 아들의 품으로 돌아간 것이다. 장례식은 서문시장 사람들과 이웃들이 힘을 모아 치렀다.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남은 재산은 전부 보육원, 노인센터, 노숙인 쉼터 등으로 기부됐다. 묘지에는 2개의 비석이 나란히 섰다. 아들 김영우, 어머니 박말순. 어느 날 상민은 도시락에 구운 한우갈비를 담아들고 묘지를 찾았다. 소주 한 병도 함께였다. 할머님, 영호 씨, 고기 가져왔습니다. 이번엔 제가 대접할 차례네요. 도시락을 묘비 앞에 올려두고 소주를 따라 한 잔씩 올렸다. 여긴 여전히 정신없고 바쁘지만 할머님 덕분에 시장이 많이 달라졌어요. 나눔 냉장고도 잘 돌아가고요. 오늘도 누군가 그 냉장고에서 고기 한 팩 들고 갔겠죠. 2분 덕분입니다. 상민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울었다. 서문시장 입구 영호의 나눔 냉장고는 오늘도 자리를 지킨다. 상민은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자동처럼 고기 한 팩을 들고 그 냉장고 문을 연다. 예전 같으면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나타나던 시간이다. 냉장고 옆 작은 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매일 150만 원씩 소고기를 사간 할머니의 숨겨진 진실. 박말순 그리고 아들 김영호를 기억하며 해가 저물 무렵 서문시장 위로 별빛이 하나둘 떠오른다. 상민은 가끔 하늘을 올려다본다. 유난히 나란히 빛나는 2개의 별을 찾는다. 그러면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린다. 할머님, 영호 씨, 오늘도 누군가 따뜻하게 밥 먹었습니다. 잘 보고 계시죠? 고맙습니다. 2개의 별이 유난히 반짝이는 밤이면 사람들은 말한다. 오늘도 저 2별이 서문시장 비추고 있네. 한 별은 아들, 한 별은 엄마겠지? 그렇게 한 어머니와 한 아들의 이야기는 대구 서문시장 골목골목에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22억이라는 돈을 손에 쥐었다면 어디에 쓰고 싶으신가요? 오늘 박말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가슴속에 한 사람, 한 이름이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끝까지 밥 한 끼라도 더 먹여주고 싶었던 사람. 미처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누군가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돈은 한계가 있지만 따뜻한 한 끼와 한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힘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듣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를 보시며 떠오른 사람. 그리고 내 삶에서 꼭 한 번은 이런 나눔을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조용히 그러나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줄의 댓글이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데워줄지 모릅니다. 이 영상이 마음 한구석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저도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호의 나눔 냉장고처럼 여러분의 하루에도 작은 따뜻함이 채워지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